코카콜라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펩시콜라에 지원서를 넣게 된 거예요. 이때 지원 동기를 넣을 때에 이 코카콜라에 대한 코카콜라의 성분이라든지 코카콜라의 톡 쏘는 거라든지 코카콜라의 유래라든지 코카콜라에서 자기가 무한대로 인정받았던 내용을 많이 쓰게 되면 지금 지원서를 넣게 될 펩시콜라에서 과연 이 사람의 경력을 좋아할까요? 반가워요. 우리 취준생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은 이 회사와 나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이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자기의 경력을 어느 정도로 드러내면 되는가, 그리고 이 지원 동기에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갈 건데요. 스토리텔링이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원할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력과 경력을 골라서 지원 동기에 한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원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지원할 때에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한번 먼저 쭉 써보세요. 빵집 알바도 했고, 어린이집 알바도 했고, 마트에서도 했고, 서점에서도 알바를 해보고, 다양한 곳에 그렇게 알바를 했어요. 도서관에 지원을 하려면 가장 적합한 경력이 어떤 거죠? 네, 당연히 서점에서 근무해봤던 그 경력이 가장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서점의 경력을 써 넣으면서 지금 이 도서관하고 업무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러이러하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쓰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경력과 이력을 무조건 많이 넣고 화려하게 대우를 엄청 많이 받고 경력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뽑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를 어떤 이유로 그만두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펩시콜라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코카콜라에 다니면서 있었던 자기의 경력을 구구절절하게 자기소개서에 쓴다고 봐요. 코카콜라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며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은 자기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코카콜라에 대한 유래는 어떤 것이라서 제가 펩시콜라로 왔을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쓴 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코카콜라에 대한 다양한 그 많은 대우받은 그 정보 때문에 펩시콜라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아가 현재 지원할 회사에 현재 지원할 곳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기본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더 신뢰감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쓰시면서 대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가를 스토리텔링하여서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뽑아주면 이 회사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회사에 그 누구하고도 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오히려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경력을 스토리의 서사 구조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읽는 사람에게 훨씬 임팩트 있게 기억이 되어서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어떤 자기소개서든 경력만 쭉 나열하는 형식으로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 누구하고도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소개서에 불과하는 거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그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독서토론 보조교사를 하다가 법조계의 공무원의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독서토론 보조교사를 하는 역할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역할까지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사탕도 사줘보고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봤는데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잘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조교사가 책을 정확하게 읽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먼저 던져주면서 같이 읽도록 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책을 적극적으로 읽고 자기를 더 신뢰하면서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법조계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에 기본에 충실한, 업무에 충실한 내용들을 열심히 먼저 읽고 공부하여서 국민과 이 업무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그러면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몇 편을 읽어보세요.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인물을 하나 골라서 그 인물의 입장에서 말로 표현을 해보고 글로 써보는 건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사실과 어떤 이력에 맞추어서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지군을 채용할 때에 고전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선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유행이나 흐름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고 돈대요. 그래서 오래된 고전에서 가장 최신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온다고 하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흥부 이야기에서 흥부의 입장에서 먼저 스토리텔링을 해볼게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제비 다리를 고쳐줄 때 흥부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속옷을 찢어서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제비가 날아와서 흥부에게 보온의 박씨를 하나 떨어뜨려 주었다는 거예요. 흥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 사소한 것 하나를 모른 척 하지 않고 그 도움을 주었을 때에 상대방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자기 자신도 역시 세상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3년 고개로 스토리텔링 한번 해볼게요. 스토리텔링 할 때는 그 인물을 한 사람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3년 고개 소년으로 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3년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3년 고고에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께 그 이유를 여쭤보니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자빠졌는데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럼 3년 고개에서 20번 더 넘어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3년 고개에서 떼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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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을 부르시더니 흡족한 얼굴로 엉덩이를 탈탈 털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최소한 60년은 더 살겠다 라고 껄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이 감동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의학적인 이론과 기계의 힘을 빌려서 환자의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병원에서 저를 물리치료사로 뽑아주신다면 환자에게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환자를 기계와 의학적인 이론으로 다가가는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하셔서 여태 쌓아온 경력과 이론을 스토리텔링 하여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사람의 눈에 확 띄어서 취업하고 싶은 기관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서 꼭 뽑히시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